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한 주? 자, 오늘 눈이 많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미리 안 와버리는 거 학생들이? 갈 때 불편할까 봐? 자, 어제 합격자 모임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일부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그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에듀윌 정도 규모면은 뭐 체육관에서 하자. 이제 장충 체육관에서 할까 막 이러던데 꼭 그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얘기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운 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기 정도만 할게요. 그 등기가 어떻게 신청이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 공동 신청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때 공동 신청이라는 것은 이게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함께하는 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등기 권리자라는 것은 등기가 이제 실행이 됐을 때 등기부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유리하게 된 사람. 그다음에 등기 의무자라는 것은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등기부에서 권리를 잃거나 불리하게 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자가 있고 의무자가 있을 때는 이제 함께 신청하는 것을 공동 신청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봤었죠. 이 등기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등기 의무자 협조를 안 해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 이기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 청구권하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고요. 다음에 등기 인수청구권이라는 말을 그대로 해서 가면은 등기를 인수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잖아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가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권리자가 안 넘겨가면은 이제 넘겨가라고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그 자를 승소한 등기 의무자 이렇게 말하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 인수청구권하고 연결되는 말이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렇게. 다음 이제 단독 신청한다라는 말 지금 제가 했는데 단독 신청이라는 말은 이게 한 명만 신청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한쪽만 신청한다. 그래서 성질상 단독 신청이라는 말은 아예 상대방이 아예 없는 등기. 등기 의무자가 없는 등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상속 등기가 있습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인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쪽에 나온 등기들이 있잖아요. 거기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이게 바뀌었을 때 그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가 있었어요. 100원만이가 102만으로 개명됐을 때 그래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고쳐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그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그런 걸 받고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은 방금 위에서 봤던 거 등기 청구권에서 나오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 그다음에 등기 이수 청구권에서 나오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게 이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음에 등기필 정보 제공한다라는 거 봤는데 이제 부동산의 권리를 처분하는 자 권리를 처분하려고 할 때 그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하는 겁니다.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 제공하는 것인데 항상 모두 등기할 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제공하는 것이고 또는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이게 여러분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죠. 그때는 그때 의무자가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찢어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 신청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필승의 공 이렇게 온다. 그래서 필승의 공이라는 말을 할 때 필이라는 말은 등기필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의라는 말은 승소한 의무자 이게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게 승의죠. 그 다음에 공은요 공동 신청 그래서 필승의 공 이게 반대말이 승의의 반대말이 승권 승소한 권리자의 단독 신청할 때는 안 하고 공동 반대말은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지난주에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걸 배우긴 했어도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런 거니까 이건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생생하진 않더라도 나죠. 어렴풋이라도.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들어갑시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3장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이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등기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자, 신청하고 접수해서 이제 요건을 심사한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수리 실행해주고 못 갖추면 각하하고
자, 실행이 됐으면 이제 식별부 기록하고 마지막에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난주 여기까지 본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받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 그럼 여러분 이 식별부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는 마친다 그랬잖아요. 이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등기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언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접수한 때다, 마친 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표현할 때 마친 경우 접수한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오는 게 우리 기본 책으로는요 413페이지예요. 413페이지. 등기가 이제 다 마쳐지면 이 등기필 여러분 등기필 정보라는 게 거기 5번에 등기 완료 절차에서 첫 번째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나왔잖아요. 그럼 등기필 정보를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등기상에서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예요. 등기상에 권리를 취득했다는 증명서 이렇게 써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등기 다 맞춰지면서 이제 당신이 등기상에 권리 취득했다라고 증명서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이게 아무 때나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요건이 갖춰지는데 그러기 앞서 이제 몇 가지 좀 봐보면 자,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고 칠게요. 그럼 보존 등기가 A 명의로 맞춰졌잖아요. 등기부에서. 그럼 A가 등기부상에서 소유권자가 됐다라고 증명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A한테 주는 거지. A한테. 그럼 A가 이걸 B한테 팔았어요. B한테 팔고 나서 이제 B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등기해달라고 신청할 때 의무자인 A는 이 보존 등기할 때 받았던 이 등기별 정보를 제공을 하지요. 기억나지요? 공동시행이니까. 그래서 이 등기가 맞춰진 거 2번 등기가. 그럼 2번 등기 맞춰졌으면 이제 B한테 B가 등기상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증명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등기별 정보라는 거지. 그럼 이 등기필 정보하고 이 등기필 정보는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등기필 정보는 A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두 번째 것은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가 이제 또 C한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했다 칩시다.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어떻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되겠습니까? C가 등기부에서 전세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C가 등기부에서 전세권을 취득했으니까 C한테 너 전세권 취득했다라고 증명서를 준단 말이에요. 준다고.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B가 D한테 가서 이제 저당권 설정, 돈을 빌리면 저당권 설정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쳐봐 이렇게. 응? D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B, C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등기 다 맞춰졌을 때 D한테 어떻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 통지 될까요? 된다 안 된다? 아직도 이제 신뢰가 안 가요? 여기 위에 거 나왔잖아요. 위에 거 C한테 줬으니까 이제 D한테 줬대요. 줘야지 이렇게. 등기필 정보가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가 등기 권리증이다. 그럼 등기 권리증을 한번 해석해봐. 이게 뜻이 뭐라고요? 등기상에서 권리 취득했다는 증명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것은 A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두 번째 것은 B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증명서고 이것은 C가 전세권 취득했다는 증명서 이것은 D가 저당권 취득했다는 증명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서 권리자가 새로 나오고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등기별 정보는 작성 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권리자라고 말할 때 이 권리자에서 이 권리는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자 할 때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권리 여기서 말하는 권리가 소유권을 말해요, 지상권을 말해요, 전세권을 말해요, 저당권을 말해요, 다 말해요. 솔직히 말해요. 다 말하는 거야. 권리는 다. 등기상에 기록되는 권리 있잖아요. 등기상에 기록되는 권리가 써지면은 무슨 권리가 써지든 간에 이 사람 그 권리를 취득했습니다라고 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 안 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됐다 말고 지상권 설정 등기 됐다. 임차권 설정 등기 됐다. 라고 할 때도 어떻게 등기 정보는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입니다. 한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는 우리가 소유권 취득하고만 나온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 기록할 때도 나온다. 그럼 나는 저당권 설정할 때는 저거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본인이 저당권을 갖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니까 은행이 저당권자죠. 은행이 저당권자니까 은행에서 등기부 정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알아듣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등기빌 정보가 이럴 때 작성이 됩니다라는 말, 작성해서 통지가 됩니다라는 말을 간단히 해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거기 5번에서 등기빌 정보의 작성 통지 봐보니까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빌 정보를 작성해서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합니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등기관이 동그라미 쳐봐요. 등기관이 작성하여 밑줄. 등기 권리자에게 동그라미 통지 밑줄. 그래서 누가 작성해서 누구에게 통지 준다고요? 등기관이 작성해 가지고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 줍니다. 어떨 때 한다고요? 어떨 때? 거기 써 있잖아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줄 쳐 보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때 권리자한테 당신이 권리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2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등기빌 정보의 작성 대상 등기라고 나왔습니다. 자,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등기할 경우에 작성한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뭐가 나와요? 등기 권리자의 신청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 권리자의 신청.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나온 데다가 거기다가 플러스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의 신청.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 등기달 해가지고 박스 안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3개 있잖아요. 기억만 보겠습니다. 기억. 자, 등기법 3조 기타 법령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 등기했다. 보존, 설정, 이전 동그라미 쳐봐요. 보존, 설정, 이전. 그리고 칠판 봐보세요. 보존 등기했습니다.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했습니다. 거기 써진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보존, 설정, 이전. 공통점. 권리자가 새로 나오게 되는 등기. 이런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권리자가 새로 써져요. 보존 등기를 하든 설정 등기를 하든 이전 등기를 하든 간에 등기부에 권리자가 새로 기록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항상 등기빌 정보가 작성 통지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될 때가 있거든. 자, 그럼 칠판 보고 말해봐요. 어떨 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등기빌 정보가 작성 통지 안 되는 경우 첫 번째. 아니 보고 있잖아요. 말해보세요. 그렇지. 권리자가 새로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됐고요.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고 이게 요건이라 그랬으니까 이 요건에 반하는 것을 하나씩 말하면 되잖아요.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할 때 그때 작성한다 그랬으니까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럼 작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등기가 맞춰졌을 때 등기부에서 권리자가 새로 안 써진 경우도 있을까요?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해보세요. 말소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말소한다 그러면은 3번 이렇게 쓰고요. 2번 저당권 말소라고 쓰거든요. 이렇게 쓰고 이거 지워 이렇게. 그럼 지웠을 때 이거 말소 등기 맞춰졌잖아요. 그럼 등기부상의 권리자가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워지잖아요. 따라서 말소 등기 이렇게 맞췄을 때는 등기빌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해되죠? 그다음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있잖아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 쪽에서 하는 변경 등기 그거. 그때도 권리자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작성 통지 안 하는 거지. 105만이가 102만이 개명됐어. 그때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권리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 상속 등기 됐다 쳐봐. 상속 등기. 그럼 등기부 정보 작성 통지 할까요? 한다 안 한다? 등기부 상에 권리자가 새로 써집니까? 상속 등기 되면. 소유권을 A가 갖고 있었는데 사망을 해가지고 B, C, D가 3분의 1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3분의 1 B, C, D 이렇게 써졌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게 상속을 원인으로 했다 상속특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작성한다 안 한다? 등기부에서 BCD가 새로 써졌잖아요. BCD가 새로 써졌지 않습니까? 이게 B 같지가 않아요? B 같지가 않아도 이렇게 들고 이제 듣고 들으면서 보니까 저게 B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새로 나왔잖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등기부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줘야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명을 다 따로따로 줄 것 같아? 그냥 한 장으로 다 줄 것 같아? 여러분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새로 샀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부 공동 명의로? 그러면 그냥 하나로 작성해서 줄 것 같아요?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등기별 정보는 공유를 할 때, 공동 명의로 할 때 각각 만들어줘요? 하나만 만들어줘요? 여러분 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다 와이프 명의로 돼 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게 없어요? 큰일이야 요즘에. 그러면 그게 공동 명의로 돼 있다고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나와요? 각각 나와요. 각각 나오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각각 나와요. 그래서 방금 말했지만 권리자가 발생할 때 이게 만들어주니까 권리자가 안 나오는 등기들이 있어요. 그게 말소 등기하고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나 그다음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이 등기가 맞춰졌을 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증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상속 등기 같은 것도 물론 물권 변동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등기부를 보게 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권리자가 됐다라고 줘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안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랬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지만 그 권리자가 또 신청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는데 권리자가 신청을 만약에 안 해버려. 그러면 작성 통지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게 하나 더 있는 거야.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요건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작성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나오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 요건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그런데 이게 작성 통지를 안 해준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에? 처음부터 내 거 만들어주지 말아라. 권리자가 내 거 만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버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권리증이 있는데 이 권리증이 뭐에다 쓰지? 에이 귀찮은 거 버려버린다. 이럴 것 같으면 애초부터요. 그냥 만들어주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말하면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요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거 냅둬요 라고 신청하면 안 만들어준다라는 거지. 어때요?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있어요. 세상 다양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기 2번 등기부 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라는 말 나왔잖아요. 나왔습니까? 그중에 박스 안에 기억번. 권리자가 그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다. 첫 번째 거. 이것이고 됐고요. 그거 지금 제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한 거고,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기 책에 안 써져 있어 지금. 이건 여러분 충분히 이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아직 따로 안 써놨고요. 거기 이제 설명할 거 뭐냐면 3번이거든. 권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 말했지만 방금 두 가지 요건.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고 두 번째 권리자가 신청하고 이렇게.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자,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지만 권리자가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작성 통지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로 뭐가 있을까? 그런 경우로 승소한 등기무자의 단독 신청이 있어요. 여러분 저거 어떨 때 나오는 건지 기억나세요? 자, A가 갖고 있다가 B하고 매매를 했는데 이때 B가 소유권을 넘겨가지 않습니다. 넘겨가지 않으니까 자, 이거 B가 안 넘겨가니까 A가 B한테 어떻게 뭘 해요? 그러니까 그때 넘겨가라라고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등기 인수 청구권. 이걸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B가 안 넘겨가면 이제 소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이겨.
그때 A를 뭐라 그래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하자고 그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을 해가지고 A가 이제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2번 등기가 된 거야. 2번 등기 됐을 때 이때 B한테 당신이 등기상의 소유권자가 됐어요 라고 등기부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준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안 한다.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왜요?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권리자가 신청을 해야 돼. 권리자가. 요건이 두 가지라고요. 요건이 두 가지. 두 가지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요건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자가 새로 나왔잖아요. B가 새로 등기상에 써 있긴 했지만 권리자인 B가 신청을 안 했고 누가 해버렸다고요? 의무자 A가 신청을 한 거야. 의무자 A가. 그러니까 이때는 권리자가 새로 나와서 두 번째 요건을 못 갖추니까 작성 통지 안 해준다. 작성 자체가 안 돼요. 이 경우는. 그때 말 알겠죠? 자, 두 번째 직권 보존 등기가 있어. 여러분 보존 등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가 단독 신청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가 맞춰진 거예요. 이 보존 등기가 등기부상에서 A가 새로 나오긴 했어도 A가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이 보존 등기를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A한테 자 등기부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까? 안 해요. 아예 작성 자체를 안 해요. 이것은 안 만들어진다고. 알아들었죠?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으니까 좀 찬찬히 말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채권자 일단 자 A가 있어요. A가 있고 A가 B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고 B는 또 C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매매를 했고 즉 B는 어떻게 했다는 소리예요? 미등기 상태로 전매를 했다는 소리지. 그렇죠. 여러분 미등기 전매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B가. 그러면 이때 2번 이 B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누구랑 누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A하고 B가 해야 되는 거지요. 근데 B가 이 등기 신청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B가 이 신청을 안 해버려. 왜냐면 B는 애초부터 이 등기 할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그냥 미등기 전매하면서 어떻게 자기는 빠져버리고 바로 C한테 등기 넘겨주고 자기는 빠져버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차액만 먹고 이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일단 B명의 등기 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등기를 A하고 B가 해야 되는데 이때 B가 안 해버리고 있을 때 C가 B를 대신해 가지고 B명이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수가 있거든. 그게 가능해요. 그럴 때 이때 C를 뭐라 그러냐? 이때 C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때 C를 채권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B하고 C하고 이렇게 매매가 됐고 여기도 매매가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채권자라는 개념이 보통 우리가 이 채권자라는 개념을 보통 일반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채권자란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채무자는 돈 갚을 의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B하고 C하고 이런 매매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돈 받을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요? B한테 있는 거지. B가 채권자고 C가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저기서 방금 제가 C를 뭐라 그랬어요? 채권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럼 채권자라는 개념이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으로만 해석이 돼버리면은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그냥 권리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 있는 사람. 그럼 B하고 C하고 매매를 하면서 C는 B에 대해서 뭘 갖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를 가져요. 이때 C가 B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거든요. 소유권 넘겨주세요 라는 권리 갖고 있잖아요. 그때 이 C를 채권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B가 협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B를 채무자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채권자를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때 말 알아들었어요? 그럼 채권자라는 뜻이 뭐라고요? 권리 있는 사람. 그럼 채무자는? 협조해야 될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해석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채권자는 돈 받을 사람, 채무자는 돈 갚을 사람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돼 버린다고. 그래서 B하고 C하고 매매를 함으로써 C한테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권이 발생되거든요. 이때 이 청권을 갖는 C를 채권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한다고 할 때 채권자가 누구를 대위하는 거예요? 누구를? 채무자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등기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채무자 명의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 명의에 등기해달라고 신청하는 거. 이걸 보고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 이때 채권자라는 말을 돈 받을 권리 있는 사람으로만 해석하면 해석 안 됩니다.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권리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아들었죠? 그럼 이제 2번 등기가 맞춰졌어요. 그럼 2번 등기 맞춰졌을 때 이때 자,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새로운 권리자 B가 등기부상에 써지긴 했어도 이 사람이 신청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2번 등기가 맞춰지면은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어때요?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은 길겠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로요. 실제로 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거 딱 두 개. 요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근데 딱 이거 두 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두 가지 조건,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고 그 권리자가 신청했고, 그럼 작성해서 통지해 주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권리자가 아예 발생 안 돼 버렸다, 그럼 작성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을 했지만 권리자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작성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두 페이지 걸쳐 한 거라고 한 거지. 알아듣겠죠? 그래서 길게 했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었다. 직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 이렇게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게 413페이지 아까 박스에 있는 거 밑에 리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했다 이거 하고, 다음 페이지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했다 이 말 나왔잖아요. 등기 권리자를 대위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채권자 대위를 말해요. 채권자 대위. 채권 대위 말하고 비번에 직권 보존 등기했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맞춰졌는데, 그럼 칠판 좀 봐볼게요. 이게 여러분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등기bil 정보를 제공합니까?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러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bil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까? 헷갈리죠, 지금 말하는 거. 그죠? 자, 아까 봤던 거예요. A가 지금 보존 등기 할 때 저거 등기필 정보를 받았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B한테 팔았어. 팔고 이전 등기 해 가라 그랬는데 B가 안 넘겨가. 그럼 A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B명의 등기가 답이 나와버렸어요. 이게 A가 그럼 처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이제 B하고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고 나서 이제 안 넘겨가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 신청한단 말이에요. 단독 신청할 때 등기부 정보를 제공하냐라고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제공하냐? 그럴 때 제공한다 안 한다? 아까 답 안 봤던 것처럼 말해봐요. 제공을 한다 그 말이 한다. A가 갖고 있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제공한다 그 말이지. 이제 제공을 해서 2등기가 맞춰진 거지. 2번 등기가. 그럴 때 2번 등기 맞춰졌잖아요. 그럼 이때 B한테 등기bil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냐고. 안 한다 그 말이야. 안 한다. X야. 이게.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나왔잖아요. 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하나는 안 된다 그랬다가 또 하나는 된다 그랬다가 막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분해야 이게 안 헷갈리겠어요? 뭘 구분해야? 응?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구분해줘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제공하냐를 묻는 것인지 작성 통지하는 것을 묻는 것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공한다라는 말은 등기를 어떨 때 쓰는 말이에요. 등기 어떨 때. 자, 제공한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 제공한다라는 말은 등기 신청할 때 쓰는 말이라고.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할 때, 그럴 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작성 통지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에요? 등기 다 끝났을 때. 누가 작성해서 누가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관이 작성해 가지고 권리자에게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구분 잘 안 해요. 이걸 구분을 잘 안 하고
그냥 등기필 정보 그 말하고 승수한 등기 의무자만 기억을 하는 거야. 승수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 이렇게만 기억을 하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던데 이래 버리는 거라고. 안 맞던데 이렇게. 근데 꼭 여기서 구분할 말이 뭐라고요? 제공이냐 작성 통지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제공한다라는 말은 언제 사용하는 말이라고요? 신청할 때. 누가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다가. 그럼 작성 통지는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등기를 다 마쳤을 때. 그럼 누가 작성해서 누가 통지 주는 거예요? 등기관 작성해 가지고 등기 권리자에게. 그래서 이 승수한 등기 이게 지금 확 차이 나는 데가 이 두 개가 확인 차이 나는 데가요. 이 승수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여기서 확 차이 나거든. 하나는 S고 하나는 노란 말이에요. 반대처럼 보여. 근데 이것을 제공할 때는 물으면 yes. 작성 통지 줍니까? no.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더 하면 이제 또 여러분들 헷갈려 버리거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3장을 다 마칩니다. 3장을 다 마쳤고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등기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합니까? 등기 절차 총론 이거에 대해서 봤고 자, 지금부터는 권리로 넘어갈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제가 등기되는 권리, 여러분 등기되는 권리가 우리 등기법에서 총 몇 개 있다라고 했습니까? 8개. 기억하십니다. 소유권. 다음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용의권 4개죠. 그다음 담보권이 나와야 돼. 담보권에 뭐 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요. 권리질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이라고 해서 채권 담보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담보권. 그래서 소유권, 용의권 4개, 담보권 3개. 이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8개가 등기되는 권리로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뭐 거의 나오진 않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그럼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것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많이 나오게 다 하죠. 근데 다 하는데 이번 기초 과정에서는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권리가 뭐겠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저당권. 제일 많이 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등기부를 보면 제일 많이 있는 권리. 소유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있는 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용의권들은 가끔 있어요. 가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등기를 주택을 떼봤을 때 주택 전세를 줘도 등기 물권으로 전세권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등기를 안 하니까. 실제 등기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저당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죠. 최소한 2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이렇게. 용의권은 4개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번 기초과정에서 오늘은요. 요거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할 거예요. 이거 나머지 것은 이번 수능 때는 패스. 근데 이거 내용 어렵지 않아. 되게 간단하거든요. 간단하니까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안 봐도 난 저게 궁금했었는데 혹시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전세권 꼭 듣고 싶었다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그죠? 진짜로 듣고 싶었다 그러면 오늘 퇴근 안 하고 이제 설명하면 되니까 밥 좀 늦게 먹으면 되지. 근데 굳이 그럴까지는 없고 이 용의권은 그냥 그렇게까지 부담 안 돼요. 되게 무난하거든. 저당권이 어렵게 나가면 꽤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쉽게 나오면 그냥 평이하게 나올 때가 있고. 근데 이 올해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못 풀게 나왔어요. 못 풀게. 저당권이 여태 나왔던 것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던 게 작년이었거든요. 거의 뭐 못 풀었지. 근데 올해는 무난하게 나와요. 항상 저당권은 한번 세게 나오면 한번 약하게 나오더라고. 올해 약하게 나와서 내년에는요? 그냥 다 할 수 없어. 여하튼 저당권이 약간 그렇게 부담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소유권부터 할게요. 소유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보존등기인데 이런 보존등기라는 개념은 알잖아요. 미등기 부동산에 사는 최초의 등기. 이 등기하면서 등기 기록이 개설된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건물이고 하나는 건물이라고 칠게요. 하나는 땅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등기를 한다. 토지에 대해서 보존등기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에 여기 이 토지 중에
일부만 이렇게 보존 듣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만 보존 듣게, 이게 한 필지거든, 한 필지. 근데 여기만 보존 듣게 해주세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파트인데 안방 쪽만 보존 듣게 해주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금방 대답하는데 여기를 물어보면 될라나? 라고 생각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처음에 보존 듣게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필지로 만들어진 그 상태가 보존 듣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만 보존 듣기 할 수도 있고 잘라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분할을 해버리는 순간 이건 한 필지예요. 한 필지 일부가 아니고 한 필지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고 한 필지인 상태로 되겠냐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그 일부만 보존 듣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알아듣겠죠? 다음에 자 여기서 이 소유권, 이 땅의 소유권이 갑과 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 등기는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이제 건물 보존 듣게 한다, 토지 보존 듣게 한다라고 했을 때 보존 듣게 할 때 반드시 갑과 을이 다 나오도록 보존 듣게 해야 되겠습니까? 갑 지분 2분의 1만 우선 보존 듣게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유권 전부가 다 보존 듣게 돼야 될까? 소유권의 일부만 보존 듣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이게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를 해줘요. 전부. 일부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보존 듣기 할 때 등기 기록이 개설되거든요. 그러니까 갑명이 갑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듣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갑 지분 2분의 1 보존 듣게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 등기 기록이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을이 또 보존 듣게 해달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또 등기 기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만 보존 듣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원이 다 나오게. 소유자가 2명이면 2명이 다 나오도록 이렇게 보존 듣기를 해야지 일부만 보존 듣기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보존 듣기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지 부동산의 일부만 한다거나 소유권의 일부인 지분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 말 알겠나요? 해서 거기 책 보시면 자 보존 듣기 의의에서 색깔 들어간 것부터 볼게요. 자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등기해야 되므로 부동산의 일부나 소유권 일부에 대한 보존 듣기는 허용 안 됩니다. 줄쳐놓으세요 거기. 그래서 보존 듣기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보존 듣기는 여러분 진짜 중요하거든. 정말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나왔고. 그럼 이제 보존 듣기를 여러분 직권으로 보존 듣기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은 기본은 신청이거든요. 그럼 보존 듣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여러분 누가 보존 듣기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이 누구냐 해가지고 오른쪽에 규정이 4개가 있어. 1, 2, 3, 4 동그라미. 이렇게 책에 지금 실려 있는 게 4개거든요. 4개. 거기 4개를 제가 지금 칠판에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그때 토지 지적법 배울 때 신규 등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럼 받아 매립해 가지고 이제 땅으로 만들어 가지고 최초로 등록합니다. 그랬을 때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등기부를 먼저 만들어요? 대장을 먼저 만들어요. 항상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라고 이름 써진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최초의 소유자예요. 최초의 소유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이제 와서 보존 듣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라고 이름 써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한 대장이라는 게 토지 대장이 될 수도 있고 임야 대장이 될 수도 있고 건축물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때 봤던 것은 토지 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이름 써진 사람. 이렇게 갑이지 갑. 이 사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을 해버렸으면 이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상속인 되는 거고 또 그 밖에 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포괄승계인. 이런 사람들이 보존 듣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들고 와야 돼요? 대장 들고 와야지 대장. 이 대장을 들고 와야 봐요. 여기 내 이름 써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대장에 갑하고 소유자라 이름 써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존 듣게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할 수 있어요. 최초의 소유자. 그래서 이 대장에 갑 쓰인 사람이 이제 보존 듣게 되는 거지.
알아듣겠죠? 근데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해버렸다. 그럼 여러분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소유권 누구한테 가나요? 상속인한테. 갑의 상속인한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이 막 을이라고 해봐요. 을 상속이냐? 그러면 이제 이게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을. 그럼 보존 등기를 할 때 여러분 을 명의로 해야 되겠어요? 갑 명의로 하고 이전 등기 해야 되겠어요? 누구 명의로 한다? 을 명의지. 왜요? 왜 갑 명의로 못해? 사망했으니까. 사망한 사람 절대 권리자나 의무자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때 자 사망해 버리면 그 자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직접 보존 등기가 을 명의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이거 여러분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잘 들어요. 어차피 그려내봐야 소용없어. 왜요? 안 봐. 이게 그려놓고 봐야 되는데 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진짜 봐요? 나는 학원이나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 막 그렸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래버리면 그 아무 소용 없다니까.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영상이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상 볼 때 계속 봅니까? 한번 잠깐 또 보다가 어디 갔다 오고 또 막 그래요. 아니면 켜놓고 들리겠지 싶어갖고 막 딴 거 해요. 그렇죠? 들리겠지 싶어 딴 거 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누워서 듣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누워서 딱 나 편하게 공부하자는 깨서 보니까 목소리만 감미롭고 아무 기억이 없어. 그럼 곤란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갑이 사망해 버리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거지. 사망한 사람 절대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없거든. 그래서 그 자의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밖에 포괄 승계인 그랬거든요. 포괄 승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애기는 상속인이에요. 포괄 승계인의 가장 대표적인 애는 상속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앞에다 뭘 썼어요? 그 밖에. 상속인 말고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서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따져보면은 이게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여러분 유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유증에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거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 금방 구분해요.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저 보면은 포괄 유증이 있고요. 특정 유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포괄 승계겠습니까? 어떤 게 포괄 승계예요? 포괄 유증. 그럼 어떤 게 특정 승계예요? 어? 아니, 두 개 중에 어떤 게 포괄 승계냐고요. 포괄 유증이 포괄 승계겠지요. 그럼 어떤 게 특정 승계예요? 특정 유증이겠지. 그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포괄 수증자라 그래. 그럼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특정 수증자라 그래요. 그럼 이 중에 어떤 사람이 포괄 승계인에 해당하겠어요? 이게 포괄 수증자지. 포괄이라고 써 있으니까 포괄의 반대말이 뭐예요? 특정이잖아. 특정. 그러니까 특정 수증자는 어떻게 포괄 승계인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을 포괄 수증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으로부터 병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포괄 승계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이때 정이 특정 유증을 받았어. 이렇게. 그럼 이때 정은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왜 못해요? 포괄 승계인이 아니니까. 그럼 이거 누구 명의로 일단 보존 등기 해줘야 돼요? 누구 명의로? 맞아버렸다니까. 에? 병? 아니 얘는 없다고 봐야지. 그래요. 상속인이야. 상속인. 이 갑에 상속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는 거라고. 이때 참 여러분 그래도 다행입니다. 갑 명의로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말 안 했어. 여러분 유증을 받았다. 수증자가 있다. 이 말은요. 이미 사망했다는 소리거든.
이게 특정 유증을 받았다, 포괄 유증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이때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간명의 보존 등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고 그러면 직접 정명의 보존 등기 못 하니까 일단 누구 명의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 갑의 누구라고요? 상속인. 갑의 상속인 명의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 등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로.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이거 우리가 보존 등기를 누가 할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거든. 그럼 대장이 만들어지면 그때 소관청이 등록을 할 때 직접 조사해서 한다. 실질적 심사주의에 따라 가지고. 그래갖고 대장에다가 소유자를 써요. 그럼 여기 소유자가 써 있으면 이 사람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 하러 올 때 대장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소관청이 확인하고 등록한 거기 때문에 등기관이 믿어주거든. 그래서 아 네가 소유자 맞구나 라고 최초의 소유자인 간명이 보존 등기를 해주는 거지.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사망한 상태, 사망을 해버렸다. 근데 이거 미등기 상태야. 그럼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상속인. 상속인 명의로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상속인 말고도 포괄 유증 받은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그 사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포괄 수증자. 포괄 수증자 명의를 할 수 있다고. 근데 특정 유증이라는 것도 있어. 포괄 유증을 받든 특정 유증을 받든 갑은 사망한 거기 때문에 간명의는 안 되고 이때 수증자 명의로 되냐 따져봐야 되는데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떻게 구분하겠죠. 그래서 이 보존 등기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와 관련돼 가지고 제일 기본은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 1번 4개 중에서 첫 번째 거 알아들었죠? 그래서 책 봐보세요. 거기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의 최초의 동그라미 쳐봐요.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다음에 그 자의 상속인 동그라미 쳐봐요. 상속인 동그라미 치고 포괄승계인 동그라미 치고. 자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대장에서 만약에 소유자가 갑인데 을로 이전이 됐다고 쳐봐요. 을로 대장에서 그럼 이때 을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을명의로? 자, 을명의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네요?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사실 현재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현재는. 지금 등기제도가 완비된 상태에서는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대장의 소유자가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좀 미흡할 때는 등기부가 만들어지지 않은데 대장에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이 사람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기 명의 보존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번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색깔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 자는요.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최초의 반대말이야. 거기까지만 해. 그 다음 건 무시하고. 니은번. 자,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망했을 때 그때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없고 직접 누구 명의로 하라고요?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한다. 거기까지만. 유증을 안 써놨는데 일단 알아는 들었습니다. 그죠?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거 봅니다. 칠판 보시고. 자, 4가지 규정 중에서 두 번째 거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 등기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 해달라고 하는 것과 이 판결 받아가지고 자 보존 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뭐가 더 쉽고 돈이 안 들어요? 덜 피곤하고. 당연히 대장 들고 가는 게 쉬워요.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 하는 게 쉽고 돈 안 들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런 거 편한 방법 놔두고 이렇게 하냔 말이지.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판결 받아서 보존 등기 할까? 대장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대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쓰는 거야. 그럼 대장을 왜 못 가져가느냐? 대장에 자기 이름이 안 나와.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대장에 갑이라고 소유자 이름이 써 있는데 이건 내 거다고 주장한 사람이 을이에요. 을이 내 거다고 주장을 한다고. 그럼 을은 이 대장을 가져가 봐야 소용없지. 또는 대장에 이름이 써 있긴 하거든. 써 있는데 여기다가 낙가무라라고 써 있어요. 낙가무라 1921년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거 내가 낙가물한데 하고 보존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내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저거 낙가물로 써진 대장 들고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예 대장에 이름이 안 써져 버린 경우도 있고 써졌지만 누군지를 모르겠을 때도 있고 하여튼 대장을 가져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판결 받아가지고 자기 소유다라고 이제 확인 받으면 이거 들고 와서 보존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서 이 어떤 판결을 받는 종류가 이제 이건 판결 이건 일단 무시할게요.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게 내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 이제 을이 내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자 이렇게 낙가물어라고 써 있어 버려. 그럼 누구를 상대로 이 사람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피고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고가 소송 당한 사람이에요? 소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피라는 말 해석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해드렸죠. 피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되는 당하는 이렇게 이게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에요? 피상속인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상속을 당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상속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고 상속인. 피라는 말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많이 나와요. 피대위자, 피수용자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이게 소송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토지냐 건물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토지일 때는 지금 토지대장이니까 토지잖아요. 이럴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 그런데 이게 만약 건물에 건축물 대장이라고 써 있다 봐요. 건축물 대장. 그러면 지자체가 돼요. 지자체가. 이게 달라지거든. 어? 이게 달라지는 거야. 왜 달라질까? 이게 관리 주체가 달라요.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고 건물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거든요.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 누군지 모를 때 그때 피고가 달라진다라는 거지. 어때 말 알겠나요? 그러면 당연히 누군지 안다면 여기가 A라고 갑이라고 써 있는데 을이 내 거다라고 주장한다면 을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돼요? 갑 상대로. 갑 상대로 네가 아니잖아, 내 거잖아라고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써 있긴 하지만 누군지 몰라. 또는 아예 안 써져 버렸어. 이랬을 때는 이제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고 건물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리 주체를 이제 뭐 왜 달라집니까?라고 했을 때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을 이해하실 때는 대장을 못 가져가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2번에 확정 판결 동그라미 쳐놓고요. 동그라미 쳐놓고 니은번 봐보시면 니은번 거기 봐보니까 색깔 들어간 데만 확인하시면 돼요. 색깔 들어간 데만. 시험은 거기밖에 안 나와요. 다른 거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 만약에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건물인데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다. 그래서 이겼다고 쳐봐. 승소했어. 그럼 판결서 들고 와가지고 보존 듣게 해줘요. 라고 할 수 있다 못한다? 여러분 지자체가 세 보여요? 국가가 세 보여요? 국가가 세 보이죠? 근데 센 놈을 상대로 이겼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해? 못해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쉽게 낚여버리면 안 된다고. 응? 이거 애초부터 무효예요. 무효. 피고를 잘못 정하면 애초부터 판결 자체가 무효야. 처음부터 각하시켜야 돼요. 소부터 각하되는데 만약에 그 각하한다고 소가 진행됐잖아. 그래도 무효라고. 이건. 그래서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 이건 무효.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이제 보존 듣게 할 수 있는데 칠판 봐보세요. 여러분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사업시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사업시행자라 그러거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대장에가 이미 소유자가 이름이 써 있는 거야. 이렇게 소유자 이름이 써 있는데 사업시행자 을이 이걸 수용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을이 수용을 한 거지 이렇게. 그럼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은 누구 명의를 일단 보존 듣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인 갑 명의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을 명의 보존 듣기를 바로 할 수 있게 허용해 줬어요. 아예 규정을 넣어버린 거야. 보존 듣기 누가 신청하냐? 세 번째 규정 중에 이거 나왔잖아요. 수용으로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비록 최초 소유자는 아니거든.
아니라도 직접 자기 명의 보존등기 할 수 있게 규정을 뒀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미등기 부동산일 때입니다. 미등기 부동산. 그때는 바로 사업시행자 명의로 보존등기 되는 거예요. 그럼 칠판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이다라 그러면은 자 지금 이미 간 명의로 보존등기 돼 있다는 소리죠. 이게 수용이 된 거야. 그럼 어때? 이럴 때는 보존등기 해야 되겠어요? 이전등기 하겠어요? 이제 사업시행자 을명의로 만약에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보존등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말소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새로 보존등기를 을명의로 해야 되거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미 등기가 된 상태라면 그냥 바로 이전등기 해버리면 돼. 바로. 그래서 이게 보존등기가 되냐? 그러니까 수용됐을 때, 여러분 수용됐을 때 보존등기를 할 거냐, 이전등기를 할 거냐라는 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등기가 됐냐, 미등기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선생님 수용되면 보존등기 하는 거, 이전등기 하는 거 헷갈리던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뭘 구분하시면 돼? 이게 등기된 부동산인지 미등기 부동산인지를 구분해야 돼. 자, 미등기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 그때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면 이전등기 하는 거고. 알겠죠? 자, 수용을 하는 주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거.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하는데 이때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요. 즉 사업시행자가 직접 자기 명의 보존등기합니다. 근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다? 그러면 이전등기하고. 마지막 하나 더 이거 하고 이제 쉴게요. 이 네 번째 규정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보존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 규정. 이 규정에서 제일 눈에 띄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 여기죠. 이 확인에 의해서 내 거다. 당신께 맞다라고 확인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럼 여러분 저것은 건물에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토지에만 적용되는 내용일까요? 둘 다 적용될까요? 건물에만. 이 규정은 건물에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관리 주체가 지금 특시군구잖아요. 특시군구 지자체란 말이에요. 지자체장이니까 이것은 건물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토지에는 이 규정 적용 안 되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해 보면 위에 있는 세 개, 1번, 2번, 3번 이 세 개는 어때요? 건물 토지 다 적용된다. 그 말인가요? 아까 대장 가져가는 거, 판결 받는 거 수용한 거 있었잖아요. 그 경우 세 가지는 어떻게 다 건물 토지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번째 것은 뭐만 적용됩니까? 건물. 그래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뭐 하셨어요?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누가 신청인이냐? 신청이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 한 거예요. 그죠?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제일 기본이 1번입니다. 뭐 들고 가는 거라고요? 대장.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